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며칠 전 JB타임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사회 갈등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응답자의 82.7%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꼽았습니다. JB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생산적 갈등으로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과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 과제를 고민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이이라 감독의 청년 정치 백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네. 평범한 30대 청년 2명이 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여정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영화 도입부를 잠깐 듣고 오시죠. 공산주의랑은 또 다른 거야? 비슷하죠. 공산주의자야 너는?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주의자? 근데 소유 자체를 부정하진 않죠. 네. 저는 한 번도 구구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데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적극적이에요. 그냥 할 거면 제대로 안 할 건 많은 스타일 뿐이지 그걸 갖다 구구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극도로 중도적인 사람이에요. 영화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이게 그 평범한 두 청년의 서사를 소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한 명은 서울에서 태어난 김창인 씨이고 어릴 때부터 사회복지사인 아버지 밑에서 나중에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네. 20살 때 해고 노동자 추쟁 현장에 갔는데 이제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 용역이 사람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걸 보고 좀 가치관도 많이 바뀌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후에 대학에 돌아간 다음에 대학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고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라는 대자보를 붙인 뒤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면서 정의당 청년 비례대표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네. 또 다른 인물은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김현진 씨인데 아버지가 매우 가부장적이었다고 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24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헬스장 사업을 꾸리기 시작하는데 거의 이제 맨몸으로 뛰어들었지만 억대 수익까지 올립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제로 이제 사업이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 분노한 끝에 선택한 게 정치라는 수단인 거죠. 청년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을 또 개설을 하고 유력 보수 정치인들과 접점을 넓혀가면서 이제 집회 현장에서 단식과 삭발까지 하게 되는데요. 결국 태극기 부대의 인정을 받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수 청년과 진보 청년 두 사람을 따라가는 영화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 개인의 서사가 자세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편견 그리고 뭐 친밀감이 동시에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감독이 말하고 있는 의도도 우리가 어쨌든 평소에 알고리즘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적개심이 쌓이고 있는데 이 영화는 굳이 뭐 서로를 이해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들여다보자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요. 이 두 주인공의 서사를 가장 처음에 배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이라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주체성, 정치 성향 이런 것들과 이제 어느 정도 비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 그리고 전형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경상도 등등. 그런 어떤 전형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좌우되는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나와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처음에 나와서 창인과 현진의 어떤 그 서사적인 구도를 이렇게 좀 대립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립시켜서 해답도 찾는 건가요?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뉴스에서 보고 듣는 그런 뉴스 같은 경우는 편집된 결과물이라서 상당히 납작한데 네. 그래서 맥락을 가늠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다만 이 영화는 관객의 입장에서 내가 믿고 맞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서술이 되면서 좀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망해가는 사업을 좀 살려보겠다고 얼떨결에 집회 현장에서 삭발까지 감행을 하기도 하고 또 평등을 외치다가 정작 현실에서의 평등은 이론처럼 단순하지 않구나라는 걸 절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이제 목소리 높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틀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다라는 거를 좀 영화에서는 유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의 시작이 관찰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셈이기도 한데요. 이이라 감독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이 소중한 한 표가 있지만 내가 정말 적대시하는 그들도 한 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 표와 이 표의 한 표의 무게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회,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로 나가려면 이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 영화가 2019년 8월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2025년 1월에 서울구치소에서 마무리가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에 한번 각종 영화제에서 공개가 되고 그 뒤로도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5년 동안 정권이 세 차례가 바뀌면서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영화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전국에서 로드쇼 형식으로 상영이 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을. 그러면 6년 동안 그 두 주인공을 계속 이제 따라가면서 촬영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네. 어휴. 그 과정에서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좌충우돌 정치판 취준생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면 네. 어휴, 다만 이제 같이 생각을 해나갈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거죠. 공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